안녕하세요, 훈우십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프라하를 다녀온 그 모습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드디어 프라하에 있는 에어비앤비 도착입니다. 거실이 꽤 커요. 거실이 이렇게 주방까지. 안녕하세요. 계속 런던에서 재택을 하다가 일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월요일인데 5시 비행기로 프라하로 왔어요. 5시까지도 공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도착해서 지금 못다한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또 랩탑을 다시 켰습니다. 계속 집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다른 도시에 와서 조금은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기회로 하게 되었습니다.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같이 커피챗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좀 잘 알려진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셨고 영국으로 오셔가지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셨어요. 네, 프라하에서의 첫날입니다. 이제 재택을 해보려고 합니다. 흐리긴 한데 지금 해가 뜨려고 막 하고 있어요. 그 분께서 하셨던 말이 인맥 위주의 취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맥이요? 이거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 유니크한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할 뿐이지 이게 답이라던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. 그 보통 인맥 위주로 취업이 된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아니었어요. 저는 아는 사람 1도 없었고 이 땅에서 뭐 포부도 없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네, 인맥 위주의 취업 과연 필요할까요? 제가 여기에서 답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유럽에 살아야 된다. 유럽이나 영국에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도 이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었어요. 저의 경험으로는. 프라하는 아직 춥습니다. 날씨가 꽤 추운데 그래도 봄이. 그러면 인맥 위주의 취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인맥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추천인 제도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분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.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?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죠, 회사에. 근데 그 추천서 제도도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회사가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의 간단한 신상 정보와 CV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링크를 넣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가고 리크루터가 다시 검토를 한 이후에 인터뷰로 진행을 시킨다던가 그게 추천인 제도인데 리크루터가 연락을 추천인을 통해서 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인터뷰 프로세스는 똑같아요. 그 추천을 받든 추천을 받지 않았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인터뷰에서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추천을 해준 사람이 입김을 불어가지고 이 사람을 붙게 한다. 그런 경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못 해봤고 못 봤습니다. 소기업, 되게 중견기업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잡아서 하시는 게 너무 좋죠. 네, 저는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솔직히 이 땅에 처음 와서는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제가 약간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저의 경우엔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지원해서 네, 인터뷰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맥이 없어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일단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하나는 비자.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저희는 이 나라에 일할 권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비자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. 근데 그 워크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요, 회사에서는. 회사에서 들지만 런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이라던가 소기업도까지도 이제 정말 비자를 지원해준다라는 회사들을 저는 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초반에 아예 저는 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했었던 이제 리크루터가 보통은 먼저 물어봐요. 그리고 저도 만약에 리크루터가 얘기 안 하면 너네 스폰서십 해주냐 그렇게 질문을 꼭 하고 확인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워홀로 네, 지난번 영상에 워홀 얘기 잔뜩 했었는데 네, 워홀 오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면 너무나 기회가 좋죠. 왜냐면 회사에서 비자를 줄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큰 회사만 지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은 회사들도 다 지원을 하시고 인터뷰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인 분들은 특히 디자이너 분들은 능력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. 디자인 스킬이 너무나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엄청나게 막 플루언트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라고 하시면 눈여겨본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인맥이나 비자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질문에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냐? 뭐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냐?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냐? 일단 3가지예요. 영어, 그 다음에 이력서, 그리고 인터뷰 준비, 그리고 디자이너면 포트폴리오.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이 4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정말 나한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. 너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아요. 그냥 뭐 테스트 해보지 뭐 그냥 뭐 인터뷰 연습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두려움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? 첫 번째로는 일단 워홀 오신 분들은 워홀 오기 전에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오시는 것도 되게 추천하고 저는 솔직히 유럽 여행 하면서 막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이력서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렇게 한 달 내내 되게 느릿느릿하게 했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이 들면 완벽하게 다 되지 않았어도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지원하시기보다는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력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쓰잖아요. 그게 롤이 무슨 롤이 됐든 이력서를 딱 보여줬을 때 정말 읽기 쉬운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썼는지 잘 썼는지 타이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봐줄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.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고 주변에 같은 롤을 가진 분들이 있고 멘토로 삼으실 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직접 보여주고 하시면서 임프루브를 꼭 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 런던에 미리 와서 워홀로 시작해서 비자를 받고 쭉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그 친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한테 피드백을 많이 줬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줬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한 군데 넣고 기다리고 2군데 넣고 기다리고 이럴 때 그냥 다 넣어봐. 다 넣으면 겨우 한 군데 2군데 연락이 오더라. 그런 조언을 줬던 친구인데 그게 진짜 통했고요.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미지를 되게 작게 좀 넣었더라고요. 그분한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면 내 거에 빠져서 보이지 않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친구가 딱딱 찝어주면서 이미지를 크게 해줘라. 정말 빵빵 이렇게 한눈에 탁 보이게 해줘야 된다. 그런 이제 조언들을 제가 받고 임프루브를 시켰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었거든요. 그렇게 인터뷰의 기회를 받으셨으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 때
내가 예상되는 모든 질문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다 나의 중심으로, 일반적인 말 쓰지 말고 일반적이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다 쓰고 수정하고 또 친구랑도 다시 연습해보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CV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, 보통 CV는 work experience가 제일 중요하게 위에 들어가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 나왔는지 그렇게 밑에 넣고, 뭐 awards가 있으면은 뭐 work experience 밑에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중요한 것을 위로 넣으셔야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서머리를 굉장히 짧게 넣었는데 서머리에 내가 몇 년간의 experience가 있다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네, 나이가 10년의 experience가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진 디자이너고, 내가 AI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많이 했던 데이터 드리븐을 하는 디자이너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특징을 간단하게 아주 짧게 쓰기도 하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이 있어요.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쓸 때, 나 이 회사에서 일했고,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뭐 디자인하고 UX, UI하고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그 다음 개발했어,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이거는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글을 그냥 복붙만 해줘도 똑같은 글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겠지만,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. 걔를 짧게 넣고,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였는지, 뭐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뭐 어떤 프로블럼을 솔빙을 했는지에 대한 짧게 또 내용이 들어가죠. 그리고 나서 임팩트가 어땠는지를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I powered 뭐 챗봇을 만들었는데, 이 챗봇이 사용자들이 갖게 되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챗봇이었고,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챗봇이었고, 내가 이거를 디자인을 리드를 하면서 결과로 뭐 20%의 어떤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올렸다던가, 아니면 20만 달러의 코스트를 세이빙을 했다던가, 그런 이제 진짜 실제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임팩트를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근데 최근에 솔직히 제가 지원자분들의 리뷰를 하면서 하이어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맡아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, 요즘에는 좀 그런 포맷으로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약간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는 게,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이 이게 진짜 데이터일까? 이게 정말 20%가 진짜일까?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,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CV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넣어서 막 몇 장짜리 만드시는 분 요즘 없죠. 그냥 한 장으로 유혹하셔야 되고, 굉장히 압축해서 쓰셔야 돼요.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. 그거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다 읽지도 않고 정말 스캔을 하거든요. 이렇게 스캔 쫙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보 땅땅땅 들어가야 되고,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했는지,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쓰고,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한 경우에는 그 옆에 그 관련된 사이트 주소를 넣는다던가 앱 주소를 넣는다던가, 그래서 그걸 직접 보실 수 있게끔 클릭해서 볼 수 있게 PDF로 보통은 보내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. 그리고 이제 커피챗을 몇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과 커피챗을 좀 하시면서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,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또 인터뷰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그리고 커피챗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.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커피챗을 요청하진 않으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언젠가 어디에서 함께 또 만나게 될지 모르고, 근데 그런 저는 인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챗을 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와서 생활을 했다는 그 이유로 감사하게도 제가 드릴 만한 조언들이 조금은 있지만,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뭐 더 알고 더 대단하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거든요. 제가 반대로 그분들한테 또 나중에 또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고,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
네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커피챗을 편안하게 또 요청을 해보셔도 좋고요.